자, 전체적인 내용 차분하게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은요, 어찌됐건 기업의 실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이에요? 금리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빅스텝에 대한 그 밖에 채권, 그리고 외환, 상품, 시대스 프리미엄 전체 문제 없다고 매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부분.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이런 빅스텝이요. 자, 이거 보시면 어때요? 17차례를 내리 연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저때 시장이 문제가 됐나? 아니죠. 폭등 랠리죠. 금리를 5.25%까지, 금리를 2.5%까지 들어 올려놨다고 해서 시장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죠. 물론 빅스텝 가파르게 올렸다. 그 부분은요. 경기를 살려내기 위한 처방전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내기 위한 처방전. 잡힐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올렸으면 참 좋았을 건데.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강했다. 지금의 흐름에서 나스닥의 그 조정폭이 상당히 깊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폭락이 연출될 그 흐름으로 설정하진 않는다. 그동안의 프리미엄이 좀 가파르게 빠져나가고 있다의 기준입니다. 다시금 금리 인상과 함께 성장주들의 흐름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가지십시오. 만약에 이게 어떤 진짜 엄청난 문제거리로 발생이 되는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 수익률의 기준이 10년 만기, 장기물이요. 경기가 둔화된다 하면 무너져 내리죠. 그런 가운데 단기 채권 금리의 강세, 역전되는 흐름. 그게 장단기 역전 현상이에요. 금리 기준에. 채권 금리가 장기도 오르고 단기도 그러면 이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또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이 미국의 실질적인 문제라고 표현을 한다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커요. 미국이 경기가 침체될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폭락을 해야죠. 달러화의 가치가 폭락을 해야죠. 언제처럼 리먼 브러스 때죠.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강세를 띄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금리를 올리는데도 하락을 했죠. 약세를 띄었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니케이 쪽의 엔화 약세에 연동되어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일본의 엔화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달러 대비고 또 엔화의 약세 부분이 우리나라의 원 대비해서도 약세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가 유독 엔화의 강세와 약세를 띈다. 달러 인덱스는 엔화와의 적인 연관성.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이성적인 흐름이 아닌 이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판다고요? 원화가 더 약세를 띠면 외국인들이 판다고요? 아유 참. 그럼 거꾸로 원화가 강세를 띠면 외국인이 삽니까? 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005년 7월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은 55조라고 그랬어요. 55조를 매도했습니다. 원화가 초강세를 띨 때. 환율에 대한 범위는 경제학 논리상 환차 있고 환차 손에 대한 논리를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분은 다소 양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상품 가격이요. 지금 시장에 문제가 된다면 이런 폭락이 연출이 돼야죠. 지금 그 폭락의 전조가 나오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마지막으로 CDS 프리미엄입니다.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 그 발행 기준에서의 금리. 그 금리가 지금 다소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700bp의 비이성적인 흐름으로 연동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요 바닥에서부터 이게 이제 지금 로그 차트입니다. 퍼센테이지 차트 로그 차트인데 저 바닥에서부터 이만큼이 올려지고 난 이후에 S&P 500 지수의 이 고점부터 여기까지의 조정. 이게 언젠데요? 정확히 금리를 처음 인상을 2015년 12월. 첫 금리 인상할 때. 그때 기준에 S&P 500 지수의 조정폭은 얼마? 마이너스 10%였습니다.
이번에 요자락이 마이너스 15%였는데 추가적인 조정폭이 연출이 됐죠. S&P 500 지수가. 그래 18% 이상 19%까지 조정이 나온 겁니다. 19%까지. 이 저점이. 예? 근데 15%와 19%의 차이는 추가적인 랠리 이후의 조정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 이것이 이렇게 내려올 것이냐의 흐름입니다. 만약에 라고 한다면 쉬어야죠. 쉬어가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실적에 대한 문제였다면 4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계속.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기업의 실적에 대한 문제다. 넷플릭스의 폭락 그리고 그에 연동된 나스닥의 흐름. 근데 넷플릭스는 시가총액이 그래도 테슬라나 아마존 대비해서 제한적인 그렇게 되면서 영향력이 다소 제한적이었다면 테슬라의 폭락 4월 26일 날 트위터 인수한다는 기준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에서의 나스닥의 조정 3.95 거기에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연동이 된 거죠. 마찬가지 아마존의 폭락 마찬가지로 4.17%의 급락 인터넷 상거래 업체의 조정이 시작한데 기준이 된 거죠. 미국의 나스닥 기준에 거기에 또 누구예요? 월마트의 어닝 쇼크에 대한 폭락. 마찬가지로 미국의 나스닥 쪽의 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4.73. 결론은 금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연동된 부분이 제한적이다. 물론 그것이 연동돼서 이러한 실적이 나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나라 화요일날 조정에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요. 나우지수의 흐름이라든가 쭉 밀려 내려와 있죠. 그리고 S&P 500 지수 또 나스닥 지수 이에 반해서 독일 낙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국내 증시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2015년 이후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요. 잘 보시면 이게 언제예요? 우리나라 3012포인트 일대의 기준 2015년 12월 말 종가 대비해서 유럽, 아시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갈 때 미국 증시는 엄청난 강도 있는 그 부분의 변동률이 좀 더 커져 있을 뿐이다. 그 부분의 변동률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는 거예요. 1월 저점을 훼손시킨 이후에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죠. 방어를 하고 있죠. 화요일 날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IT주들이 추풍낙엽으로 무너졌어요. 미국의 나스닥 선물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의 기준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1시간 30분 후면은 개장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또 수요일이 힘차게 개장이 됩니다. 옥석 가리기 해서 제대로 된 수익 잡아가야죠. 시황 하나 제대로 읽으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거짓말쟁이들. 지금 LG화학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요일 날 그 어려운 조정장에서 LG화학은 약보합으로. 바닥 대비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4월 26일 테슬라 그 관점에 2차 전지주들 바닥만 깨고 내려갈 때 46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거의 뭐 20%를 들어 올렸잖아요. 기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28%. 하이닉스 무너졌는데 10월 대비해서 50% 들어올린 이후의 눌림폭.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오십시오. 좀 뭐 다시 이제 정의원님들 그 설정 범위 잡아드릴 텐데 오늘 IT에서는 이제 뭐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에 문자가 나갔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조금 더 눌려버렸어요. 아쉽게. 그 다음에 기아 그리고 KB금융 반등 잘 주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 또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탄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모리퍼시픽 뭐 추가 편입 잘 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 주력 종목에서 그나마 조금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시장 상황에 지금 공포감 아니에요? 옆에 밖에만 나가면 다 때려 팔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이게 난리 났다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빅스텝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놓고 밖에만 나가면 그 빅스텝 관련돼서
금리 급격한 인상을 시키고 있으니 그거 관련돼서 말 같지도 않은 종목군들 또 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적은요 어디서 다 나와요? 아이트에서 다 나오죠. 미국장의 조종이 뭐 문제가 있어 조정 나왔나? 어제 나스닥의 폭락도 뭐 때문에 폭락이에요? 리비안에 대한 포드의 지분 매각 또 그에 연동된 테슬라의 폭락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인 반응. 유럽은요 폭등. 유럽은 급등. 제발 좀 시장 상황 제대로 보고 대처하자. 응? 그리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 미리미리 연장하시고 가격 월요일날 올립니다. 왜 올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경제TV, 이데일리 TV, 팍스윙주 TV 나가죠. 그다음에 내일 미팅이 하나 잡혀요. 경제TV 한 군데를 더 나가요. 그리고 지상파를 하나 나갑니다. OBS 경인방송을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정두가 방송 시간을 확 줄여놨는데 23일부터 23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을 하고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를 해요. 데일리를. 경인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30분짜리. 그럼 팍승려 TV 아침 7시 8시 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데일리 방송 일부. 그다음 서경 주말 종목 상담 프로. 그다음에 내일 미팅하는 프로 1시간 이상을 윤정두가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윤정두 이제 죽었어. 큰일 났어. 하루에 3시간 이상 방송을 하면은 하루에 DB가 몇 분씩 들어올까? 한 200~300분씩 들어오겠죠. 미어 터지겠죠. 이제 또. 시장은 바닥이고 윤정두가 볼 때는 이제부터 본격 랠리고 이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제는. 지수 조금 흔들려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주력주에서 이제 제대로 그 수익 뽑아내야 될 위치란 말이지. 같이 가셔야죠. 요거 이벤트 5명에 이제 마무리 짓고 예전처럼 정상화합니다. 1개월로 바꿀 거예요. 이걸 할 이유가 없지. 2+1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일 이전까지 뭐 유지 아니 이번 주에 싹 정리. 연장하실 분들도 가격 인하해 주지 않을까 그거 없어요. 그리고 문자반까지 VIP의 문자 카톡 요 부분까지 전부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낮춰드린 거죠 사실은. 응? 낮춰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립니다. 변동성 종목 교육 잘 받으시고 대처하시고 주력주 위주에서 설정 범위 꼭 가져가십시오.